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북구청장 협치성북회의 공동의장 이승노 구청장입니다. 2016년부터 준비해서 2018년에 닻을 올렸던 우리 협치성북 1기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협치성북이 추구하는 가치와 협치 과제들을 추진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드러난 활동 성과들을 잘 보셨습니다. 2021년에는 2기 협치성북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해이죠. 우리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과 협치로 행복한 성북 공동체를 모토로 더 많은 우리 성북구 주민들과 함께하는 협치성북을 만들어 가시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딜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우리 다 같이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협치성북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협치란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서 개방되고 연결되는 데서 시작되고 시민의 창의적 의견과 협력으로 만들어집니다.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기 위한 악단의 연습 과정이고 같이 걸어가는 것이다. 복잡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치.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 협치로 행복한 성북 공동체 화이팅! 협치성북 성과 공유의 협치 토크쇼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협치성북의 2020년 올해 활동한 이야기와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치 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새로운 게스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제 실행분과 공동분과장이신 김현은 분과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2부 토크쇼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의제실행 분과장님이신 백음자 분과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음자입니다. 네, 다음은 청소년 미래지원센터 유재선 진로센터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20년 협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 편한 배움터 허현주 위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마음 편한 배움터 사업은 기존의 강의 세팅과 좀 다르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사업을 실행하면서 생긴 에피소드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맛보기 강의를 3강을 먼저 들어보고 나서 맨 마지막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강의를 더 심화적으로 전문적으로 배워볼 것인가를 결정해서 그것을 8강을 다시 하는 저희가 구성이었는데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그 어르신들 한 10분 정도를 교육을 참여해서 시작하셨는데 투표하다 보면 꼭 100%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3번을 다 나오신 분이 계시고 또 부득이하게 2번만 나오시거나 1번만 나오신 분이 이제 투표를 하시게 되면 보신 것만 이제 투표를 하게 되시니까 이게 그 찬반이 좀 갈릴 때 내가 하지 않은 거에 대한 것이 우리 동네에서 선정이 됐을 때 어르신들의 불만 또는 이제 어떤 한 강의에 대해서 좀 편안한 강의에만 몰리게 되는 그런 약간 편파적인 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6개 동에서 7개 교육을 했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5개 강의를 저희가 꾸려 나갔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에피소드를 말씀드릴 거는 이제 마지막에 월곡 이동에 있는 사골곡 복지센터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제 맛보기 강의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5강의를 준비했는데 창작 연극놀이가 한 곳에서도 선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맛보기로는 4곳에서 다 했었는데 한 곳도 되지 않아서 강사님들도 많이 아쉬워하시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좀 다양한 것들이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면 좋은데 어르신들이 연극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편한 치외 댄스라든지 아니면 시 이런 것도 조금 좀 소홀하니까 그런 것들을 하시려고 해서 나중에 제가 마지막 날에 좀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어르신들에게 제안을 좀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원래는 7표가 예를 들면
그림책 나누리가 나왔는데 창작 놀이를 하시면 어떻겠냐라고 여쭤봤더니 어르신들이 그래도 아이고 그래도 할아버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두 분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본인이 힘드셨나 봐요. 그렇게 해서 강사님도 이제 하다 보면 그런 그 흐름을 알 수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이 강의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싫어하는지를 알고 계시니까 강사님도 어르신들을 맞춰서 제가 안 하겠다고 하시고 어르신들도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안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르신들의 그걸 들어야 되나 아니면 구성을 좀 다양하게 해드는 것을 해봐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래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강사님도 설득을 하고 어르신도 설득을 해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낙각에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협치 낭독극 했던 곡이 그 동이거든요. 그래서 한 2회기까지는 어르신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더니 400회 때부터는 이제 맛을 보기 시작하셔가지고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마지막 날에 이제 낭독극을 하면서 아카시아라는 여고생 나오는 이런 그 낭독극을 했었는데 이제 교복을 저희가 대여를 해가지고 입고서 저희가 공연은 하지 못했지만 저희들끼리 옷을 입고 낭독극을 하고 촬영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그 오셨던 분들이 대략 78세가 평균 연령이셨어요.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83세 분이 계셨는데 한 50년 만에 교복을 입어봤다.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내가 그때로 다시 돌아간 것 같다고 눈시울을 붉히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 사진을 보여드렸을 때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그래서 특히나 거기서 부부가 오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심순옥 어르신이라고 하는데 그 여봉했던 이제 그 분이신데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저희 팬이 되신 거예요. 그래갖고 협치 이거 끝나면 어떻게 하냐 12월 말 되면 어떡할 거냐 허단장이 책임져라. 우리는 허단장만 따라가겠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멈추게 돼서 굉장히 아쉬워하지만 너무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허여조님이 보니까 굉장히 좀 에너지가 많으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한테 진짜 이렇게 뭐 따님처럼 그런 또 단장이신가봐요. 네, 제가 이제 두 사람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똑같이 반상관이지만, 네. 허단장님이 또 어르신들 인기가 많으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그 이름을 보니까 마음 편한 배움터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음 편한 배움터에서 어떻게 하시길래 이렇게 마음 편한 이런 말을 썼는지 혹시 뭐 특별히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원래는 그 배움터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동네 배움터, 마을 배움터, 그리고 뭐 강의도 많은데 사실 강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세팅을 해서 가잖아요. 하고자 하시는 그 단체라든지 아니면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강의를 할 때 이거 모으십시오라고 하기 때문에 그 강의가 아니라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맛보기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 동에서 원하시는 바를 그리고 그 동의 특성에 맞춘 교육을 저희가 편안하게 선택하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강요라든지 뭐 일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꼭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마음 편하게 오셔서 건강을 챙겨가시고 친구분들 만나고 가시라는 의미에서 마음 편한 배움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까 영상 보니까 그 어르신들 이렇게 아까 협치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뭐 연극처럼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진짜 편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를 보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이 노년에 굉장히 새로운 우리 마을에서의 기쁨을 찾아가는 배움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재밌게 영상을 봤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뿌듯합니다. 네, 아까 처음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댄스 수업 같은 건 잘 참여를 하시고 연극은 참여를 안 한다고 하셨는데 너무 아까 연극을 잘하셔서 정말 마음이 편해 보이시더라고요. 이름과 찰떡궁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여러 동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어르신이 계신가요? 제가 아까 일본에서 같이 말씀드렸는데 심순옥 어르신 아까 말씀드렸던 교복을 입어보시고는 너무 좋아하시고 항상 오시면 부부가 같이 오셔가지고 남편분이 같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오실 텐데 그래서 항상 그 어르신이 같이 오시면 다가라든지 잘 챙겨주시고 너무 나중에 아까 저한테 따라가기도 하신 분도 그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되게 귀엽게 생기셨거든요. 통통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마 내년에도 되게 좀 만나보고 싶은 어르신입니다. 그렇군요. 평균 78살.
78세신데 너무 사랑스럽고 소녀 같은 모습들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이렇게 성과도 내고 좋은 점도 많지만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힘들었던 점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특히 다들 고생하셨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완전 직격을 받은 게 어르신들 대상인 게 사업이잖아요. 특히나 65세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협력기관들이 복지관, 뭐 마을에 있는 무슨 마을 센터 이런 거다 보니까 가장 먼저 프로그램을 닫거나 휴관을 하는 곳이 다 저희랑 협력기관했던 단체들인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저희는 너무 조심스러워서 항상 먼저 저희가 프로그램을 멈추고 제일 늦게 시작하게 되는 이렇게 했던 것이 제일 어려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3월달부터는 이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2월부터 코로나가 이제 굉장히 발발해서 저희가 말이 묶였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보면 8월달 한 달과 9월 말부터 해서 11월까지 한 석 달, 넉 달을 했기 때문에 2명이 아까 말씀드린 반상근입니다. 그러니까 이 협치 사업이 굉장히 좋고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인건비라든지 업무 추진비가 굉장히 약하게 잡히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7개 동을 외근을 나가서 일하는데 반상근 2명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저희가 10월달과 12월달에는 어르신들에게 이 사업비를 많이 제공해 드리고자 한 동을 2번을 나가게 돼서 저희가 외근이 10번 있었어요. 일주일에. 그러니까 그게 다 밖으로 나가서 준비물을 가져가고 교육을 세팅하고 다과를 또 사드리고 하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다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과자라든지 빵을 하지 않고 떡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저희가 한방 음료라든지 이런 걸 선정을 해드리다 보니까 이 기간 내에 이 석 달 안에 하기가 2사람이 일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고요. 네. 그래서 그런 코로나와 인력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기간인데도 보면 우리 마음 편한 배움터는 한 번도 중단 없이 마지막까지 네. 계속 진행된 게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좋은 성과 마지막까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은 희망 메시지 박인영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사업 대상이 보니까 독거 중장년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성북구 내 중장년 남성의 고독사나 자살률 비율이 적지 않은데 아동, 청년, 노인에 대한 생애 주기별 복지 서비스는 그래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네. 중장년층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이 좀 부족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복지 사각지대의 자살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사업 대상을 독거 중장년층 남성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대상이 또 독거 중장년층 남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무게감이 느껴지는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대상으로 한 곳은 고시원이나 원룸과 같은 모든 고시원이나 원룸이 그렇지 않지만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곳을 이제 곳에 협조를 얻고자 했는데요.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무엇보다도 이런 고시 원장님들의 협조를 얻는 것이 관건이었고 저희가 아무래도 공신력 있는 기관인 성북구 보건소와 함께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좀 유리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건소 주무관님도 발벗고 고시원을 저희와 함께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가시면서 고시원장님께 저희 사업의 취지, 내용들을 다 설명하였고 그분들의 이제 동의를 얻고 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명의 전화 종합사회 복지관하고도 이제 서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어떻게 하면 대상자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을 많이 연구해서 네,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도 확대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희망 메시지 관련해서 이제 독거 우리 중장년층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이제 자살하는 연령대 중에서 이제 50대 또 60대 초반 이런 중장년층 분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공헌을 많이 했잖아요. 또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고생하셨는데 지금 뭐 실직 문제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문제 또 주거 문제 또 가족 내 이제 어떤 그 해체 문제 이런 다양한 좀 사회 문제들 또 뭐 양극화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고시원 가보시면 정말 이렇게 한 평, 두 평 이렇게 굉장히 그 열악한 환경 속에 사시는데 이제 그분들이 안타깝게 또 고독 사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성북구는 또 성북 내모녀 또 사건도 기억이 나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그 희망 메시지가 정말 우리 홀로 외롭게 이렇게 살아가시는 이 중장년층 여성분보다는 좀 남성분이 혼자 사시기가 좀 어려운가 봐요. 그런가 봐요. 예.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자신이 없는데 특별히 이렇게 정말 외롭게 살아가시는 분들한테 정말 희망이 되는 그런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 고시원에 한번 그 직접 가보셨죠? 네. 예. 근데 우리가 아는 고시원은 또 이렇게 좋은 고시원도 있지만 이 희망 메시지에 우리 방문하는 지역은 그렇게 좋은 고시원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직접 고시원 현장을 가서 보니 좀 어떤 좀 느낌이 드셨어요? 일단 제가 방문 상담을 진행한 고시원 그리고 대상자분들은 환경적으로 열악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시원 일단 입구에 들어가면 좀 어둡고 담배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환경인데요. 또 그 대상자분이 거주하고 계시는 그 방의 규모도 한 평 정도여서 제가 상담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되게 죄송하게 느껴질 정도의 협소한 공간이에요. 근데 그 공간에서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약하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그런 비위생적인 환경이나 이런 곳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에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신적인 건강도 좋게 이끌어내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와 복지관과 하고 있는 것은 그 환경적인 부분부터 먼저 개선을 하고 같이 정신적인 상담이나 뭐 진료비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이 돼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보건소 측에서도 고시원 방역기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복지관에서 물품이나 또 지지체계 마련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이제 사례회의나 의료 같은 부분에서도 좀 많은 지원을 해드리고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희망 메시지 사업 듣기만 해도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우리 성북구에 미치는 영향 어떤 게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복지사각지대 독거 중장년층에 대한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점이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활동하시는 지역 방문 활동가 분들이 다 주민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들 스스로가 생명 존중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실천하는 분들이 되었고 또 저희가 생명지킴이 교육이라고 해서 양성 과정 중에 교육 과정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도 역량 강화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좀 거시적으로 본다면 성북구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사회적 이슈를 저희가 던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우리가 뭐 노인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청년에 비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중장년층이라든지 주거취약 1인 가구의 위험성을 알리는 일을 민관 그리고 주민의 힘으로 시작하고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인영 위원님 앞으로도 이렇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성북구의 중장년층에게 많은 희망의 메시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공유놀이터 버전2 김진영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 사업이 공유 놀이터라는 공간이 중심이 되는 사업이라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예 그 공간을 열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마다 그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 실무자들도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특히 이제 몇 달씩 휴가 나게 되기도 하고 그 상황에는 이제 청소년들이 지역에 자주 가는 뭐 PC방이라던가 노래방이라던가 그리고 뭐 도서관, 독서실 이런 공간도 운영하지 않고 그리고 학교도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면서 아이들이 우리 갈 데가 없다, 너무 심심하고 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다 계속 그런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휴관 중에서도 온라인으로 아이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이제 오히려 아이들한테 온라인으로 노는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놀이를 위한 다양한 앱이나 SNS 활용하는 방법을 아이들하고 같이 찾아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놀이자치단 회의도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놀이 키트를 제작해서 지역의 청소년이나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기존의 프로그램 중에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환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공유 놀이터가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재미나 이런 흥이 떨어지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건 그 아이들이 공유 놀이터에 오지 못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여기 공유 놀이터와 연결되어 있고 소속되어 있다는 그런 연결감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에 중점을 뒀고 이제 아이들이 서로가 그리고 아이들과 이 공유 놀이터라는 공간 그리고 아이들과 이렇게 마을이 이어져 있다는 그 연결의 끈을 강하게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그 아까 이제 설명 들어보니까 우리 성북구에 이런 공간이 4곳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4곳이면 사실 성북구 인구가 43만 정도 되니까 전체 인구에 비해서는 이제 많지 않은 공간인데 그래도 이 4개 공간을 의미 있게 진행하는 것은 청소년들한테는 굉장히 큰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청소년들이 이런 공간을 아무래도 이제 그 어른들이 만든 공간은 잘 또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근데 특별히 이런 공간이 청소년들한테 좀 인기가 있나요? 인기가 있다면 인기가 있는 좀 뭐 비결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청소년기의 특징이 자기들만 이렇게 공간이나 자기들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근데 아이들끼리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뭐 PC방이나 노래방 이 정도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학교가 끝나면 학원을 가거나 그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이 가야 하는 공간이 굉장히 한정적인데 근데 여기 오면 우리들끼리만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뭘 해도 그러니까 뭘 하라는 이걸 반드시 해야 돼라는 강요하는 어른이 없고 그런 거 자체로도 아이들한테 일종의 해방감을 주는 거. 거기 그럼 그 시간에는 어른들은 이용 못 하나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간대는? 네, 청소년 전용 공간이라서 그 전용 공간. 네. 네. 그리고 어른들이 오더라도 그 주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어른들은 이제 게스트라던가 조금 도와주시는 분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렇게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청소년들이 놀이 문화가 한정적인데 이게 창의적이고 안전한 곳에서 놀이 문화를 이렇게 즐길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참신하고 뜻깊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사업 진행을 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더욱더 강조해서 하실 건지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이제 뭐 코로나가 계속 되더라도 아이들한테는 안전하게 올 수 있는 공간이 더욱 중요해질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데 중심을 두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올해 유엔에서 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청소년의 참여를 굉장히 강조했듯이 이제 앞으로도 코로나 같은 재난은 계속될 거고 이제 또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그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에 맞춰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의논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이제 공유 놀이터를 아이들이 스스로 직접 운영해 보면서 본인들의 의견을 내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도 그 아이들한테 이러한 자기의 상황을 바로 볼 수 있고, 지금 어떤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연습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을 안에서 청소년들이 놀 권리를 포함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자율성과 공존의 감각을 기를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심을 두려고 합니다. 네, 한 가지 듣다 보니까 오늘 이 협치성북 이 자리를 보면 약간 우리 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나나요? 네, 우리 또 백은자 위원님도 빨간 거 입고 오시고, 그렇죠. 우리 사회자님 빨간 거 입고 오시고, 다들 이제 우리 성탄절 얼마 안 남기고 있는데, 우리 그럼 청소년들도 그런 좀 송년 준비를 하고 있나요? 네, 저희 꿈꾸는 복지관 공유 놀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은 저희가 코로나로 이제 활동은 제한적이지만 그 성북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예술가분들하고, 그리고 저희 지역에 계시는 청년분들 중에 일부하고 저희 청소년 친구들이 주가 되어서 공유 놀이터를 중심으로 공유 파티를 기획 중이라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이 되고, 진행이 되나요? 네, 그 파티 후에 우리가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어떤 활동들을 할지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어쨌든 인원 제한은 있겠네요. 코로나 지금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 모든 프로그램은 성북구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하게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듣겠습니다. 이렇게 지역사회가 함께 우리 청소년들을 키워가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아이너 크리에이터 김가희 위원님과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 밖으로 나와서 진행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마을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싶었는데 많이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쉽게도 올해 진행했던 프로그램은 제목은 나의 성북문화유산 답사기라고 붙여봤는데요. 우리 성북에서 있는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면은요, 그 성북동에 채순우 옛집과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엘마드레라고 있어요. 이 두 장소를 좀 같이 한 번에 좀 묶어서 저희가 한옥에서 맛본 성북동이라는 제목으로 채순우 옛집 같은 경우에는 뭐 30년대 한옥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는 거 잘 보존해 있는 거고요. 또 의미가 있는 것은 시민들의 힘으로 보존하고 있다라는 또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엘마드레는 사회적 기업이면서 뭐 카페, 케이터링을 중심으로 음식을 매개로 해서 주민들과 여러 가지 힐링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가치들도 같이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군데만 이제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 두 군데에서 일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이야기 또 들으면서 선생님들 청소년 시기에는 좀 어떠셨나요? 뭐 그다음에 가장 많이 했던 질문들은 돈 얼마나 버시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질문들까지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우리 어른들한테 편하게 질문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건 정말 좋았던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엘마드레에서는 같이 샌드위치도 만들고 이거를 누구한테 선물해 줄까? 이런 질문들도 해보면서 그분들이 삶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게 됐고요. 그러면서 좀 더 어떻게 좀 살아가는 게 좋을까? 어떤 가치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계속 살아가면 좋을까? 이런 질문들을 청소년들이랑 좀 같이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냥 이제 두 군데만 다니는 게 아니라 마을 곳곳을 좀 걸어 다니면서 아까 청년들 이야기 있을 때 제가 성북 사생활이라는 이제 그 유튜브 결과물이 나왔을 때 거기 많은 예술가들과 그다음에 독립운동가들이 또 성북동에는 많이 계세요.
계셨잖아요. 그분들을 좀 기억하는 것들 표준석을 좀 찾으면서 우리가 기억을 또 해볼 수 있었고, 그래서 성북의 또 근현대사까지 다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의 성북에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느끼면서 또 같이 또 나까지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시무장이랑 극단 연인이랑 같이 연결했었던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진짜 그런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김가희 위원님은 혹시 청소년 시절의 꿈이 무엇이었나요? 저는 많이 변하죠. 많이 변했는데, 그렇죠. 저는 뭐 대통령 정치인도 되고 싶었다가, 네, 그 다음에 또 춤추는 예술가도 되고 싶었다가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가 진로라는 것을 꼭 어떤 뭐 직업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좀 어떤 가치를 갖고 좀 살면 좋을까, 또 어떤 관계들을 좀 맺으면서 살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요새 청소년들이 저희 때는 굉장히 꿈이 많았는데, 아까 김가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요새 꿈이 없다고 해요. 대부분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깊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마을에서 진로를 찾아준다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예, 마을, 지금 제가 좀 전에 막 이렇게 뭐 예술가 얘기도 했고, 독립운동가 얘기도 했고, 이미 그 자체가 마을은 교과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학교나 이제 또 뭐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주로 아무래도 이렇게 공부해라라고, 그냥 교과서에 있는 공부해라라고 하기 맞아요. 쉽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 밖에서 마을에서 편하게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면 그냥 삼촌 아니면 이모, 삼촌 이모들이 제일 편하잖아요. 그렇죠. 편하게 뭔가 궁금한 거 같이 나눌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아직은 부족하지만 이런 관계들이 좀 쌓이면서 좀 관계들을 청소년들과 이 마을에 있는 뭐 청년들, 그리고 마을에 있는 주민들, 우리 시민들까지 같이 뭔가 좀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를 같이 그 속에서 새롭게 또 배움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계들 좀 형성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또 앞으로 또 청년이 되면 또 이 청년이 돼서 청소년들도 만날 수 있고, 이런 좀 마을에서의 순환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그 아이머 크리에이터에 참여하시는 또 이 주체가 또 학부모님이시죠? 크리에이터는 지금 우리 의원님도 학부모님이시고, 그러니까 아이머 크리에이터는 아까 이제 그 꿈찾기 프로그램 이제 학부모들이 직접 진로 교육을 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문화예술 교육하고 있는 이제 마을온 예술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술 강사들이 이제 청년 강사들을 좀 같이 양성하면서 청년들이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게 좀 해보자, 이런 취지가 큽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오늘 얘기 나누는 거는 보면 이제 협치성북인데, 그래서 이제는 청소년들의 이제 문화유산을 또 알려주고 경험하는, 또 진로를 체험하게 하는 역할을 아주 의미 있게 해주고 계신데, 특별히 이제 뭐 청소년 관련된 사업하면 뭐 학교나 청소년 관련 단체나 또 이런 곳에서 주로 많이 하잖아요. 또 구청에 있는 청소년 관련된 부서에서도 역할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일을 이번에 협치로 진행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협치로 이 청소년들을 위한 이 문화유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는데, 좀 좋은 점과 좀 뭐 어려운 점, 답답한 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경험이 있으실까요? 좋았던 점은 일단 청소년들과 좀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갖고 있는 청년들이 좀 많아서, 그런 게 실제로 이제 성사가 되었다, 실제로 실천을 해봤다라는 측면에서 좀 의미가 좀 컸던 것 같고요. 좀 어려운 거는 저희가 아무래도 그 학교랑 좀 연결해서 프로그램들 많이 진행을 했는데, 저희는 좀 더 마을로 많이 같이 나와서 같이 신나게 좀 다니면서 좀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상황도 워낙 안 좋았지만 아직까지 이제 학교에서는 밖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걱정이 많으셔요. 그래서 좀 학교랑
그런 관계들을 계속 좀 잘 쌓아서 학교도 진짜 우리 이렇게 잘 준비했습니다 이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서로 믿는 신뢰의 관계가 좀 쌓이면 그런 일들이 좀 더 좀 편하게 많이 더 마을로 나와서 우리 청소년들의 기회가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이몬 크리에이터 김가희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요, 성청랩 이혜민 위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민 위원님, 요즘 청년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요즘 청년들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나요? 네, 저도 청년이니까 이제 제 고민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제 저는 약간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지금의 사회가 청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가 청년들한테 좀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년들이 자신의 의견을 굉장히 좀 격 없이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가 힘들어질수록 기존에 추구했던 가치들이 조금 더 보수적이 되는 경향이 있고 좀 기존의 질서를 깨려고 하는 청년들의 어떤 혁신적인 생각들 같은 것이 시기상조로 느껴지거나 일탈로 느껴지기도 하다 보니까 청년들 입장에서 조금 답답하다 또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좀 보이지 않는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답답한 마음을 좀 풀려면 계속 사회에 이런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통로들이나 기구들을 많이 이용해서 좀 답답한 때일수록 더 많이 자기 주장을 하고 뭔가 주장을 펼칠 수 있게 막 나아가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보수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 쪽으로 조금씩 가다 보니까 실제로 일을 해야 되거나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압박감 때문에 이런 활동에 실제로 참여할 만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청년들, 뭐 동생들, 후배들에게 이런 활동을 권유하기에도 나는 지금 사실은 돈을 모아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사실 취업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런 활동의 어떤 골든타임을 좀 놓친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를 저는 또 이런 장을 여는 사람으로서 또 한편 고민하고 있기도 한 것 같고 또 참여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은 어떻게 하면 나의 그런 뭔가 생계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과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을 잘 분배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회 자체가 조금 더 여유를 허용해 줄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정상성이라던가 어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보편성 같은 것들을 깨고 자유롭게 활동하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을 길러낼 수 있는 여유 있는 너그러운 사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업도 조금 더 꼭 굳이 아주 말을 잘하거나 아주 이것과 관련된 전공이 있거나 이런 청년들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베리어 프리로 모일 수 있도록 하는 좀 그런 이야기의 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뭐 모임을 진행할 때 문자 통역을 꼭 넣는다든가 아니면 장소를 선정할 때 휠체어 접근성을 고려한다던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만 해도 너무 데스크에 앉아서 머리만 써야 되는 활동이 아니라 뭐 몸을 쓰는 활동이나 손을 쓰는 활동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좀 시도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청년 이야기하면 참 답답한 것 같습니다, 요새. 네, 청년들의 이런 그 희망이랄까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이런 계획이나 진로가 상당히 우리 사회가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희망이 없게 만드는 이런 우리 절벽 같은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는데 특별히 이제 성청랩 그러면은 보니까 좀 이건 아주 좀 청년들이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해. 이름상에서 주는 느낌은 뭔가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이제 특별한 좀 재능이 있어야 되나 이런 좀 느낌도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사회에 잘 적응을 하고 있는 청년들보다는 오히려 좀 대인관계에도 자신이 없고 또 사회의 어떤 진로나 또 사회의 어떤 그 의사표현을 활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청년들이 더 이런 우리 성청래 활동에 더 열심히 한다면은 훨씬 더 우리 그 성북구에 좀 미래가 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그래서 요새 뭐 사회적 고립 청년이다 해서 본의 아니게 이제 스스로 어떤 것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잖아요. 그런 청년들도 좀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실까요? 작년에 저희가 이 성청랩이라는 사업은 이제 올해만 진행이 되었지만, 이것에 좀 모체가 되는 성북청년 정책 네트워크는 작년에도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서울시에 제안을 한 사업 중에 사회적 사각지대 청년 지원 사업이라는 게 이미 있었어요. 그게 나오게 된 배경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배리어프리한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한 시도 속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활력이 낮거나 아니면 어떤 사교 활동을 경험이 별로 없었던 청년들이 참여하기에 쉬운 플랫폼은 아니에요. 일단 자기 표현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청년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고 기존의 사회가 만들어준 라벨링이 아닌, 예를 들면 저희는 정말 모임 자체를 관심사 위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동별 모임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관심사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랜덤하게 모임으로 묶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야기하기 편하고 자기들이 계속 만나왔던 사람들이 아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그렇게 모임을 좀 구성하면서, 그런 청년들도 여기에서는 조금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끔 할 수 있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비율로 따지자면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청랩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상월복동인가요? 그 장소가? 네, 맞아요. 근데 공간이 제가 생각보다 상당히 넓고 아주 많은 우리 성북구 청년들 이용하기에 좋은 공간인데, 아직은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은데 잠깐 좀 자랑 좀 해주시죠. 네, 상월곡역 3번 출구 바로 앞에 있고요. 저희 성북청년 공간은 오픈 스페이스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 아니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목적을 설정할 수 있는 공간이고, 한 4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홀이 있고 10명 정도가 모임을 할 수 있는 모임 공간이 있어요. 사전 예약 안 하고 그냥 들어가서 우리 좀 모이게 얘기 좀 할게 그래도 갈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해서도 이용 가능하시고, 그리고 대관 이용자들도 꽤 많아서 어쨌든 그래서 허현주 의원님도 항상 허현주 의원님도 청년인가요? 저희가 지역 활동과 청년 활동에 열려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뵙고 있고, 되게 지역에서 그냥 개인 이용자가 오셔가지고 막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여기서 초기 작업을 하신다던가 이런 식으로도 이용을 하셔서 창업 모임도 할 수 있고. 네, 맞아요. 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좀 특이한 점은 어쨌든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했었다는 거. 청년들의 10시까지요? 네, 생활을 고려해서. 근데 지금은 이제 휴관 중이니까 또 재개관이 되면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성북구에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제 청소년 청년 관련된 이 기관들, 단체들, 또 모임들, 네트워크들이 아마 서울의 25개 구 중에 가장 또 활발하게 하는 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년 모임도 좀 성북구의 여러 청년들을 위한 이 네트워크 모임이 서로 좀 긴밀하게 연계가 돼서 민민 간의 이런 협치나 연계도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좀 듭니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공간도 함께 사용할 수 있고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쉽게 오셔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지면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혜민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청소년 미래지원센터 유재선 진로센터장님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협치위원님들과 협치 사업에 대해서 어려웠던 점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센터장님께서는 올해 협치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공무원의 입장에서 이 점이 제일 어려웠다 하는 점이 있었을까요? 네, 지금 지나고 나니까 금세 한 1년이 흘렀는데요. 한 2가지 정도가 좀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그야말로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가 사실 봄 정도 끝나면은 여름 하기 전에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다 온전히 대면으로
이렇게 그 사업 계획을 설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일부에서는 코로나 상황이 조금 호전될 때까지 기다리자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다. 맞습니다. 어차피 건너야 되는 늪이 아닌가. 그래서 정면 돌파하자. 저희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일단은 사업을 추진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때 상황만 하더라도 학교 상황이 그 온라인으로 초창기에는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플랫폼이 상당히 불안전하고 학교마다 다 다르고 또 선생님들도 물론 이제 직무 연수를 통해서 준비하고 계셨지만은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학교가 학생들이 교차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학교 오는 일정이 다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또 이미 학생들은 다 매칭을 해놨는데 이것도 또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고, 또 세 번째는 마을 교사들, 저희들이 이제 한 25명 정도의 교사들 양성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온라인 수업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당히 좀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설득을 하고 이게 지금 현실에 적응을 해서 한번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것들을 저희가 학교에 가서 적극적으로 스케줄을 좀 조정하고, 특히 감사했던 것이 이제 마을 강사분들한테 상황이 이러니 좀 어렵더라도 협조하자 했더니 그분들이 흔쾌히 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도 그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직무 연수도 이제 시키긴 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이제 위기를 거치가 됐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코로나가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제 자신감이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내년도에는 뭐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것을 차라리 오히려 혼합해서, 이것이 사실 미래 교육의 트렌드거든요. 브랜드 러닝이 갖고 온오프라인이 서로 혼합되어진 뭐 이런 취지를 내년에는 한번 도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오신 의원님들 다 느끼셨겠지만은 보조금 사업이라는 것이 이게 상당히 예산을 사용하고 할 때 좀 상당히 경직스러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제 이게 민간 협치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민을 신뢰하고 예산을 민간 이전을 해서 좀 자율적으로 이렇게 집행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한계가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있어갖고 그게 좀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분들이 왜 이렇게 같이 사업을 하지 않고 사사건건 간섭이 많냐라고 이제 처음에는 그런 오해 아닌 오해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서울시 담당과 가서 과장님도 만났어요. 이게 보통 협치 사업을 하면은 그 목적에 맞게 좀 이걸 좀 조정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한번 조정해보겠다라고 답변 들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반영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짜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이렇게 길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사업을 멈추지 않고 이끌어주신 점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멈춰졌다면 우리 청소년들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또 답답한 생활을 했을 텐데,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업을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대신 전하고 싶고요.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점은 정말 보람을 느낀다 하는 점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 자리에서 이제 감사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미래지원센터가 이제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했고요. 우리 성북구의 교육 사회적 협동조합인 마을은 예술 협동조합, 예술협동조합과 그다음에 그 개성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같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데,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분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는 그걸 봤습니다. 이분들이 이 성북이라는 지역에 대한 어떤 사명감, 책무감 이런 것들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보람이 또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사업이라는 것이 사람이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협치 사업도 전국적으로는 교육 입장에서 볼 때는 성북의 교육 문화, 교육 공동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제
최종적인 어떤 목적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보람스럽고 감사했던 것이 이 점과 점이 연결하는 이런 것을 올해 제가 느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학교 현장에 가지 않습니까? 마을 현장에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들이 막 진행될 때 가보는데 학교에 갔더니 교사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아이들이 눈빛이 달라졌다고 그래요. 그분들 그때 표현하면은 사실 학과 공부 시간에는 저렇게 집중하지 않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창업 동아리나 이런 애들로 연결했는데 이 학생들이 너무나 자기 주도적이고 열심히 한다. 고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연결되어지는구나 하는 걸 느꼈고 우리 우리 아임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이 마을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토요일에 갔더니 그날 반이 초등학교 학생들도 있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들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진짜 마을이 하나의 교과서 아니겠습니까? 성북이 얼마나 훌륭한 교과서입니까? 거기에서 배움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성북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을의 그 마을보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살아있는 교육들을 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올해 참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웠지만은 사업을 다 100% 이렇게 우리가 성취를 못했다 할지라도 저는 그 이상의 어떤 목적을 이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점과 전이 이어져 갖고 선이 되는 것을 봤고 내년도에는 선이 모이면은 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면이 모이면 비로소 우리 성북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진짜 진정한 협치를 보여주시고 협치의 끝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유재선 진로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죠? 마지막으로 백음자 협치 실행 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협치 분과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어려웠던 점 많으셨을 텐데요. 이렇게 힘들었던 경험과 또 내년의 협치 실행 분과 운영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앞서 사업단들이 모두 그 코로나 때문에 사업 실행 시기가 늦춰지면서 어려웠던 점 모두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담아낼 것들을 많이 놓쳤던 부분이 아쉽죠. 그 현장에서 담아내야 할 것들이라는 건 지역의 그 주민들이 다 많이 함께해야 되는 건데 그 지역의 많은 주민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것들이 가장 아쉬운 점이고요. 내년도 그 협치실행 분과에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은 그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들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소통과 배려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아마 협치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불어 함께 행복한 성북흥 협치를 만들어내는 것 거기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게 아닌가. 네. 자, 김현은 분과장님께서도 의제 실행 분과 공동 분과장이신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발표해 주신 이제 8개 사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 1년 동안 시간이 금방 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민관 협치가 내년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더 협치답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이제 앞장서서 이 협치 이런 주제 8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1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정말 협치답게 한다는 것은 민과 관이 함께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지역사회 변화를 이루어내야 되겠다. 주민들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민과 또 관의 입장과 내용들을 존중하고 어떻게 하면 그 상대의 입장에 어떤 이런 그 활동들이 더 좋은 성과와 좋은 변화가 있을 수 있겠는지를 좀 주도적으로 고민하고 또 서로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을 시도하고 또 계획하고 시행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의 이제 변화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 성북 구민들한테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서울시 예산을 통해서 많은 이런 협치 예산들을 가지고 성북구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과정과 변화의 의미 또 이런 성과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사실 구민들한테 알리지 않는다면 또 구민들은 그 사업이 무엇인지 소수만의 또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또 한편으로 이제 걱정도 되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전파를 하려고 했지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 참여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성과들을 주민들한테 잘 알려서 우리 협치 성북이 더 협치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 한 해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협치 사업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내년에도 올해 온라인 공론장을 통해 선정된 7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7개 사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이렇게 청소년에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 구민 모두가 함께하는 협치 성북의 다양한 활동 사례와 또 운영 방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모두가 애정을 갖고 배움과 나눔을 함께 공유하고 실천해 왔기에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전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성북구가 된 것 같아 매우 마음이 훈훈해짐을 느낍니다. 이제 완연한 겨울이 찾아왔죠.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마스크 착용만 올바르게 해도 확진이 되지 않는다는 사례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착용 꼭 해주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2021년 주민 모두가 행복한 협치 성북의 다양한 활동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